토트넘은 오는 12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중요한 경기를 갖게 됩니다. 12월에 남은 경기 일정은 노팅엄을 시작으로 에버튼, 브라이튼, 본머스와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죠. 이 중 노팅엄 포함 4경기에서 최소 3승을 거둬야만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리그 8위인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상위권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토트넘은 현재 승점 30점으로 리그 5위에 올라 있으며 6위 맨유와는 승점 3점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3위였던 맨유와 4위였던 뉴캐슬도 올 시즌은 조금 낮은 위치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조 최하위로 탈락했는데 이는 유로파 리그 진출 기회마저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유와 뉴캐슬 모두 부상자들로 신음하고 있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맨유는 산초의 자체 징계와 브루노 페란테의 출장 불가 결정으로 인해 부상자 명단이 길어졌고 뉴캐슬 역시 트리피어의 경고 누적과 토날리의 징계로 인해 부상자 명단이 늘었습니다. 토트넘도 부상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찰리 송이 최근 복귀에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토트넘에게 유리한 점은 바로 경기 일정 문제입니다. 유럽 대항전에 실패함으로써 오로지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맨유와 뉴캐슬은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중요한 경기들로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1월에 토트넘은 3경기만 치렀지만 맨유와 뉴캐슬은 6경기씩을 소화했고 12월에도 토트넘은 3경기, 맨유와 뉴캐슬은 4경기씩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 진출이 가능했다면 장기적으로 토트넘에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두 팀 모두 골지로 탈락하면서 완전한 정면 승부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상황이며 이는 리그 상위권으로의 진입을 위한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17라운드까지 토트넘은 경기 일정상의 유리함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전에서의 대승 이후 토트넘은 5일 만에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는 맨유와 뉴캐슬이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고 나서 리그 17라운드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과 대조됩니다. 뉴캐슬은 풀럼과의 홈 경기를 3일 만에 치르게 되고 맨유는 다음 경기가 리버풀 원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 라운드에서 토트넘이 승리를 거둔다면 두 팀과의 승점 차이를 더욱 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만나는 노팅엄 포레스트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롭게 손흥민의 동생으로 등극한 존슨이 바로 이 팀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2부 리그 시절에는 18득점과 10도움을 기록하며 리그를 폭격했고 지난 시즌 1부 리그에서도 8득점과 3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미 1득점과 2도움을 올리며 팀의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존슨이 친정팀을 상대로 어떠한 활약을 펼칠지 그의 공격 포인트가 매우 기대됩니다. 존슨의 분석 리포트 중 하나는 그의 달리기 속도가 너무 빨라 동료 선수들이 따라잡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토트넘에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인 손흥민이 있어 존슨의 스피드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노팅엄은 존슨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경기 전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존슨을 막자면 손흥민 쪽이 뚫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손흥민을 막자면 존슨의 빠른 스피드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엔즈 감독은 뉴캐슬전 라인업에 매우 만족했으며 리샬리송을 활용하고 양날개의 손흥민과 존슨을 배치하는 전술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팅엄 포레스트는 리그 16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1무4패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어 상위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는 눈부신 골잔치가 펼쳐졌는데 특히 지난주 목요일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5대0 승리로 이비 선수에게 2골을 헌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실력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계 전문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은 토트넘이 3대1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토트넘의 공격력, 특히 지난 뉴캐슬전에서 4골을 넣은 히샬리송의 부활과 서민 선수의 뛰어난 돌파력을 중요한 승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한 가지 우려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팀의 부주장인 로메로 선수의 최근 플레이 스타일 문제입니다.
로메로는 첼시전에서 무모한 태클로 퇴장당하며 팀에 큰 손해를 끼쳤고 그의 공백을 메우려던 반더 벤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메로는 새 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토트넘의 연승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메로는 자신의 과잉 의욕적인 플레이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그의 의도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동료를 부상시키려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징계 종료 후 첫 경기인 웨스트햄전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후 캐스전에서 다시 무모한 태클을 저지르며 다시 한번 팀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로메로의 이러한 반복된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그의 태클 습관은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팀의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의 부주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로메로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로메로 본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메로 선수의 경기 스타일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기 80분에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로메로의 무리한 태클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로메로가 경고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정도로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4번의 경고를 받은 그는 한 장의 카드를 더 받게 되면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로메로는 주급 거의 3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출전 정지를 당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퇴장당하면 경기 징계로 인해 3경기 이상을 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팬들조차 로메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채널인 스카이 스포츠는 로메로에 대한 토트넘 팬들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토트넘의 전설적인 선수인 제이미 레드냅은 로메로가 배울 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행동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 수비수 게리 네빌 역시 로메로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친한 것으로 알려진 로메로는 인성 문제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거친 플레이 스타일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태클은 습관이 되어버려 멈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메로가 부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습관이라는 말로는 그의 행동을 변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던 중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골키퍼이자 아스톤 빌라의 수문장인 마르티네즈가 중요한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월드컵 우승 후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로메로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 로메로가 음바페를 향해 양발이 뜬 상태로 태클을 시도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하프타임 때 로메로를 라커룸에서 붙잡고 퇴장당하면 경기 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이 효과를 발휘하며 로메로는 퇴장을 면하고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에 기여했습니다.